한 시간에 이 RL 서킷의 스텝 응답, 갑작스럽게 전원 전압, 전류 전압, 전류완 전압원이 갑자기 인가되는 케이스죠. 여기 회로 7.28을 봐도 스위치가 T꼴 0에서 닫히게 되면 원래 이 20볼트가 이런 루프를 만들고 있었는데 안정 상태에 들어가 있겠죠. 이걸 갑자기 닫는 순간 이 20볼트가 이 인덕터에 원래 있던 양보다 더 많은 전압이 아마 인덕터에 공급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텝 리스폰스는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이 제너럴 솔루션 메서드를 써서 할 겁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 7.28 아래쪽에 있는 회로 내 스위치가 오랫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안정 상태에 들어왔는데 T = 0에서 스위치가 닫힙니다. 이때 다음 함수 VT, IT, 전류와 전압, VT, IT는 인덕터, 위아래 전압, 흘러 들어가는 패시브 사인 컨벤션 고려한 전류 시간에 대한 함수로 찾아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RL 회로구나 라는 게 보일 거고요. 이 RL 서킷에서 전원 전압이 공급되는 상황이니까 스텝 리스판스겠구나. 스텝이건 내추럴이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제너럴 메서드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겁니다. 파이널 여기 이제 X가 V 또는 I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VT를 물었으니까 VT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 RL 서킷의 파이널 밸류, 이거는 이니셜 밸류, 얘는 파이널 밸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타임 컨스탄트 L 나누기 R이겠죠. 그럼 여기 시작 시간은 이 경우에는 T-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VT의 양단의 전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어, 여기 저자가 생각한 순서대로 먼저 갑시다. 이게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스위치가 닫히기 직전에 흐르는 전류값 이게 아직 닫히기 전이에요. 그때 안정된 상태에서 저 인덕터에 얼마의 전류가 초기에 흐르고 있을까? 왜냐하면 인덕터의 전류 전압 관계는 이렇게 되고 이 I는 연속이어야 되니 I가 0 마이너스일 때나 I가 0일 때나 I가 0 플러스일 때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닫히고 나면 뭔가 바뀔 것 같으니 스위치 닫히기 전에 회로를 생각해 보면 1옴, 3옴, 80mA 이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전압이 인가되고 있으면 이 인덕터 양단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의 변화가 없으니 이 DI/DT가 0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단의 전압차는 안정 상태에서 0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놔두면 인덕터는 쇼트가 된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인덕터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이 전류 I0-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1옴, 3옴 직렬 연결돼 있고 그럼 4옴에다가 20V 걸었으니까 옴의 법칙 쓰면 4분의 25, 20V에서 5A 나옵니다. 이 초기 전류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I0 플러스랑 같겠죠. 이제 스위치가 닫혔다라고 생각합시다. 닫히면 이게 닫혀버리면 이 3옴은 이렇게 그냥 쇼트를 시키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회로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연결됩니다. 이 경우에 V 인덕터 양단에 닫힌 직후 T에다 0 플러스를 넣어서 이 전압은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 루프를 따라 이렇게 흐르는 전류값만큼은 특히 인덕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I0 마이너스나 I0이나 0 플러스나 다 같을 겁니다. 전류는 연속이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연속이 안 되면 아킹 현상을 발생시켜서라도 전류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게 이 인덕터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 플러스인 요 타이밍일 때 전압값은 요 노드에 20V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결국 인덕터를 향해 흐를 테니 I0 플러스가 되겠죠. 요 1옴하고 I0 플러스하고 곱하면 전압 강화가 이쪽 대비 이쪽이 요 노드죠. 인덕터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요 노드의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값은 1 곱하기 I0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 곱하기 I0 플러스 요걸 곱합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 노드의 20V에서 요 전압 강화만큼 빼서 15V가 지금 인덕터의 초기 전압값입니다. 인덕터가 스위치가 닫힌 이후에
초기에 몇 볼트를 가지고 있는지 찾았습니다. 이니셜 밸류를 찾은 겁니다. 그 다음 생각을 바꿔서 이게 닫혔어요. 무한대 시간이 쭉 흘러서 파이널 밸류를 찾아봅시다. 뭐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될 거고 전류가 계속 흐르다가 어떤 특정 전류값에 세츄레이션 되기 시작하면 이 80mH는 더 이상 전류의 변화가 없으니 양단의 전압차는 0입니다. 쇼트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인덕터 양단의 전압차는 없을 겁니다. 다 됐네요. 이게 L이고 이게 R이잖아요. 이 R과 L로 구성된 RL 회로의 타임 컨스턴트 타우는 L라 그래서 L 80 밀리입니다. 이거 밀리. R은 1옴 그래서 밀리 그대로 살려서 80 밀리세컨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제너럴한 폼을 들고 와서요. 우린 지금 변수량을 X 대신 전압을 보고 있으니 전압 V는 최종값, 최종의 인덕터 양단의 전압차는 0이죠. 최종 두 군데 들어있고 초기 값은 네, 15했습니다. 놓고 그 다음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타우는 80m니까 8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밑으로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걸 들고 두 번째 문제는 전류를 물었으니까요. 전류를 따로 또 초기 값이 얼마고 파이널 값이 얼마인지 찾아도 되지만 두 번째 풀이로 가보면 그냥 바로 이런 관계는 만족할 테니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 exponential 어쩌고 저쩌고를 어,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해서 전류를 풀어도 됩니다. 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적분하는 게 보통 까다롭고 적분을 하면 어, 구간을 정해줘야 되고 구간에 그럼 결국 바운더리 컨디션에 맞는 값을 찾는 게 또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류 물으면 또 이 일반적인 제너럴 솔루션 메서드를 써서 그래 그럼 요 이제 i가 이번에 다 전류예요. 전류다 생각하고 자 이번에 그러면 전류의 최종값, 최초값 하면 되겠죠. 그럼 스위치가 닫히는 그 순간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입니까? 근데 아까 A번 문제에서 닫히기 직전에 5A 흘렀으니까 닫힌 직후에도 5A 흐르겠죠. i는 연속이니까요. 그 다음에 무한대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닫히고 나면 3옴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1옴과 80ml인데 이게 쇼트가 나겠죠.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무한대가 흐르면 남는 건 1옴과 20V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되니 오음의 법칙 써서 최종값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타우 값은 뭐 이 회로의 경우에는 스위치가 닫힌 이후로 뭐 R은 1이고 L은 80mH인 이 타임 컨스턴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위에 있는 타임 컨스턴트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대입을 하면 파이널 밸류, 파이널 밸류 넣고 여기 이니셜 밸류 넣어서 여기 타임 컨스턴트 넣은 겁니다. 이게 t 나누기 80ml인데 80ml 위로 올려서 저렇게 쓴 겁니다. 깔끔하게 식 정리한 모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i를 그러면 구한 it를 여기 대입해서 미분을 한번 하고 80ml를 곱하면 vt가 나올 텐데 그 vt가 위에 있는 답이랑 같습니까? 네, 계산해 보면 같다. 그래서 검산을 한번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간단히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RL, R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각각에 대해서 Natural Response와 Step Response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RC도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 공부 끝나고 나서 봤더니 XT는 파이널 밸류 더하기 이니셜 밸류 빼기 파이널 밸류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라는 일반적인 식에 다 맞아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여기 t가 이제 스위치가 닫히는 시간을 t 이꼴 0초로 했기 때문에 사실 t 자리에 t 빼기 t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 t 낫인데 이게 0이었기 때문에 그냥 t 빼기 0은 t니까 t만 넣었어요. 지금부터는 저기 엑스포넨셜 텀에 붙는 저 t not 이게요 스위치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때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RLRC 회로가 응답할까?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얘기를 좀 더 확장시키는 얘기인데요. 책에 있는 문장 몇 개를 가지고 온 걸 한번 먼저 봅시다. 스위칭이 일어날 때마다죠. 일어나는데 이게 한 번 이상 회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회로 이런 스위칭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시퀀셜 스위칭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회로를 보면 뭐 전화번, 저항 뭐 이런 거고 L 있고 네, 저항 있고 저항 있고 RL 회로예요. 여기 스위치가 하나, 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두 개의 스위치가 또 열리는 이벤트의 시간도 다릅니다. 이게 열리는 방향이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얘기죠. 연결이 돼 있으면 이 인덕터는 쇼트가 됐을 거고 무조건 얘는 아무 역할을 안 할 것 같고 3옴하고 6옴 병렬이고 얘도 병렬이고 이 세 개는 다 병렬 연결돼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때 0초인 순간에 얘를 제껴서 이걸 떼낼 겁니다. 그러면 얘 인덕터 입장에서는 이 60볼트가 사라지니까 내추럴 리스판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얘를 또 열어버리니까 이게 18옴이 빠지니까 아마 R과 L의 값 중에 L은 그대로 유지되나 R의 값이 아마 변동이 되면서 타임 컨스턴트의 값이 이 35ms 전후로 달라지나 봅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랑 0과 35ml일 때랑 35mm 이상일 때랑 이렇게 시간의 구간을 세 개로 나누어서 뭔가 답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뭘 유도할 거냐면 VTIT에 대한 표현을 뭐 찾아낼 겁니다. 회로에서는 전류, 전압 뭐 찾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스위치가 어떤 지점에 주어진 지점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0일 때 이게 열린다고 했으니까 최초의 위치는 닫혀 있는 거고요. 하나씩 여는 액션입니다. 다른 예제 문제들 보면 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이 처음에 차단한 표현에서부터 어, 해를 찾는데요. 이게 왜 찾냐? 초기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 표현을 처음에 찾은 거에서 솔루션을 찾습니다. 근데 이 초기 조건은 누굴 위한 초기 조건이냐면 그 다음 번째 스위치가 또 언제 열리느냐 이런 얘기가 이벤트가 있죠. 다음 스위치가 열릴 때 이 회로의 최초 초기 조건은 또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이전에 스위치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전류 전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초기 조건 값을 그 타이밍 뭐 예컨대 이 녀석이죠. 35ms이 지났을 때 이때 여기에 인덕터의 초기 조건을 어떻게 구하지를 궁금해하면 일단 t = 0일 때가 열리니까 열린 이후에 이 전체 회로에 특히 여기 인덕터의 VL과 IL의 이 식을 0과 35mm 요 타임 구간에서 얘를 알아야 t가 35mm 지났을 때 그럼 최초의 VL에 t = 35mm 때 전압값이 얼마지? 이게 바로 초기 조건이죠. 언제요? 요 타임 구간에서는 인덕터의 전압은 요게 초기 조건이 됩니다. 여태까지 공부할 때는 다 이 스위치 한 개짜리의 0초 기준으로 전후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다 t = 0일 때만 주구장창 계산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앞선 스위치가 열린 다음에 그 넥스트 스위치 다음 스위치가 열릴 때 이 넥스트 스위치가 열림으로 인해서 이 전체 RL회로에 특히 인덕터의 이 전압과 전류의 값이 초기에 얼마입니까를 계산하려면 일단은 이 두 번째 스위치가 열리기 전에 이벤트인 첫 번째 스위치가 열렸을 때의 요거죠, 요거 0에서 35m초 요 사이 때 V와 I의 식을 먼저 익스프레션을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T에다가 35ml를 대입을 해야 요 타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인덕터와 인덕터의 전압과 전류의 초기 조건, 요 타임 구간이에요. 요 타임 구간의 초기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초기 조건을 알아야 파이널 밸류도 뭐 파이널 밸류는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찾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초기 조건, 이거 파이널 밸류, 이니셜 밸류입니다. 요 두 개를 차단해야만 요 위에 있는 일반화된 식에 대입을 해서 35m초가 지났을 때 이 회로의 인덕터의 전압 전류값은 얼마입니다 하고 이 제너럴 솔루션 메서드를 써서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예제 문제를 또 하나 풀면 훨씬 빨리 머리에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풀어봅시다. 앞에서 본 바로 그 회로 문제인데요. 이렇게 회로가 있습니다. 스위치 두 개 보이죠? 1번 스위치, 2번 스위치 있고 언제 열리는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두 개의 스위치가 그림에 있는 회로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t = 0일 때 1번 스위치가 열려요. 그리고 35m초가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스위치가 열립니다. 자, 이럴 때 A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가 열리고 두 번째 스위치는 아직 안 열렸을 때 이 타임 구간 안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세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회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두 번째 스위치는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스위치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원래 스위치 열리기 전의 모습이니까 이렇게 그냥 쇼트를 시켜서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배운 문제예요. 그냥 여기가 닫혀 있다가 쇽 하고 열리면 스텝 저기 갑자기 끊어지죠. 원래 60V가 여기 인덕터에 에너지를 주다가 제껴서 열면 이거 내추럴 리스판스예요. 내추럴 리스판스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풀어봅시다. 스위치가 열리기 전에 회로의 모습을 여기 아래쪽에 좀 자세히 그렸습니다만 뭐 자세히 그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회로 이거 그냥 스위치 없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여기 인덕터는 여기 쇼트가 나니까 이렇게만 하고 보면 아까 앞에 슬라이드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대로 18옴하고 이 쇼트는 네, 얘는 없는 셈입니다.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가겠죠. 그러면 3옴, 6옴, 12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3옴, 6옴, 12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 덩어리가 4옴이랑 직렬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결국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요. 이 3옴을 지나서 이 옆으로 가는 이렇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요렇게 전류가 갈 테니까요. 요 뒤는 다 지우고요. 요 쇼트된 라인을 여기다가 흔적을 남겨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 회로 상황은 여기 아래쪽에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인덕터니까 요 인덕터의 0보다 0 마이너스일 때 1번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이죠. 그때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IL의 0 플러스도 같다라고 둘 수 있죠. 인덕터니까 전류의 값은 연속이니까. 그러면 스위치가 열리기 전, 1번 스위치가 열리기 전에 이 값을 어떻게 구하시면 3옴에 흐르는 이 전류를 계산하면 돼요. 그 말은 12옴, 6옴, 3옴이 병렬이니까 들어오는 요 4옴을 통과하는 요 전류를 알면 12, 6, 3의 커런트 디비전으로 나눠 먹겠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챕터 3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요 세 개를 일단 등가의 저항으로 바꾸면 되니까 병렬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뒤집어서 계산하고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1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 4니까 네, 7분의 12가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요게 7분의 12옴이고 얘가 4옴이니까 60V를 4랑 7분의 12에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볼티지 디비전을 쓰면 되죠. 60V를 7분의 12와 4에 나누는데 이쪽 노드로 60V가 여기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얼마가 갈까? 요거 값이 18V죠. 남의 거랑 내 거랑인데 볼티지 디비전은 내 거. 해서 계산했습니다. 여기 노드 전압이 18V예요. 그러면 이제 요 3옴에 흐르는 전류값은 식은 죽먹기죠. 요게 다 18V면 3옴이면 여기 레퍼런스 잡았으니까 요거는 3분의 18V에서 6A 여기 있죠? 답 나옵니다. 이 정도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회로를 째려보고 머릿속으로 대충 암산해 보면 6이네요 하고 딱 나올 정도까지 연습을 많이 하길 부탁합니다. 자, 그럼 6A를 얻었어요. 이 초기 값이죠. 첫 번째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 또는 뭐 t가 0 플러스인 인덕터에 흐르는 초기 값은 구했습니다. 이니셜 밸류 구했고요. 이게 지금 내추럴 리스판스니까요. 파이널 밸류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걸 알 겁니다. 내추럴 리스판스의 수식을 보면 항상 파이널 밸류는 결국은 다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 발산하기 때문에 파이널 밸류는 계산 안 해도 0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작업은 타임 컨스턴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덕터에서 바라볼 때 R과 L 값이 얼마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으로 돌아가서 요 아래 요거 봅시다. 1번은 이제 열렸죠. 이꼴 0일 때 열렸고 2번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요 타임 구간 아닙니다. 이럴 때 이 인덕터
요 두 노드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인 L 값과 그 이외의 저항들이 얼마인지 살펴야 되는데요. 얘 둘은 9옴이고 얘는 18옴인데 이 노드 이걸 A 노드 이거 B 노드라고 하면 이 9옴하고 이 18옴은 둘 다 A, B 노드에 다 병렬 연결입니다. 결국은 이 인덕터 하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9옴, 오른쪽에 18옴이 있는 거고 A 노드, B 노드 이걸 좀 예쁘게 병렬은 이 순서 세 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9하고 18이 있고 마지막에 인덕터가 붙어 있으니까 18하고 9를 또 병렬 연결시키면 9분의 1, 18분의 1이니까 18분의 3, 3분의 18, 6. 6이죠. 그래서 이건 유효하게 그냥 6옴짜리 하나에 인덕터 붙어 있는 거죠. 그럼 RL 값은 네, R 6옴, L은 150ml입니다. 이것도 단위가 여기 빠져 있는데요. 여기 뒤에 다시 등장합니다. 타우 값은 25ms입니다. 이제 그냥 답 쓰면 됩니다. 제너럴 솔루션 메서드에서 얻었던 일반적인 해의 모양에다가 파이널 밸류는 0을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IL은 파이널 밸류 더하기 이니셜 밸류 빼기 파이널 밸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나누기 그리고 25ml. 그럼 답이에요. 25ml 위로 올려서 40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A번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B번으로 가봅시다. B번은 2번 스위치를 이제 또 여는 겁니다. 35m초 마저도 또 지났을 때 이러면 1번도 열려 있고 2번도 열려 있습니다. 이때 IL은 어떻게 구하느냐인데요. 이게 오늘 공부하는 거에 시퀀셜 스위칭의 핵심 사안입니다. 2번 스위치가 열리는데 만약에 1번이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으면 그냥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야, 스위치 하나가 있는데 열 거야. 35m초 때. 그러면 이 인덕터를 기준으로 35mm 전에는 얘가 쇼트돼서 얼마가 여기에 초기 전류값이 얼마구나 하고 찾고 그다음에 이걸 열어버리면 보안 이걸 연들 아마 이 60V가 여기에 계속 영향을 주니까 얘는 스텝 리스판스가 뭐가 있나 보다 해서 파이널 밸류를 구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흐르는 전류값은 파이널 밸류 더하기 이니셜 밸류 빼기 파이널 밸류 엑스포넨셜 하는데 딱 하나 주의해야 되죠. 시간만 0m초가 아니라 35니까 T 빼기 35mm 나누기 타우 이것만 딱 써주면 돼요. 달라지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문제였어요. 앞에서 배운 거랑. 여기서의 문제의 차이점은 얘가 이미 열린다는 이런 선행된 이벤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번째 스위치에 이런 이벤트가 생길 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 전류 이거 어떻게 구할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인덕터의 이니셜 밸류를 구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이벤트가 일어나서 얻어진 식 이거 있죠 이거 이거로부터 이니셜 밸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풀어봅시다. 두 번째 스위치가 그러면 열리는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림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닫혀 있다가 얘가 쇽 하고 열릴 겁니다. 두 번째 스위치가 열리는 타이밍이죠. 여기 하단부에 있는 이 그림은 1번만 열려 있는 0과 35mm 요 타이밍입니다. 2번이 열렸다라고 상상해 보면 18홈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플로팅 되어 있죠. 이게 끊긴다는 거는 전류가 들어가면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게 플로팅 되어 있습니다. 지우면 돼요. 배로해서. 그럼 얘밖에 없잖아요. 얘랑 세 덩어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위에 세 덩어리만 남겼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는 인덕터 150mH의 전압과 전류를 뭘 물었죠? 전류를 물었나? 전류를 물었으니까 전류를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면 35mC를 기준으로 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L 값은 연속이어야 돼요. 그 말은 35mC일 때 앞에서 구한 답에 여기 T자리에 35ml를 넣고 IL을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입을 했습니다. 35ml를 여기 대입해서 40을 곱하고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1.48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회로의 R 그 타임 컨스턴트 타우는 좀 전에 스위치 1만 열렸을 때 이 회로 앞으로 돌아가면 이거죠 이거. 이 녀석의 타임 컨스턴트는 아까 여기 25mC였어요. 근데 2번까지 열리게 되면 이렇게 회로가 바뀌니까 이때 RL 값은 달라질 테고 타임 컨스턴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R은 9옴밖에 없고 얘는 150ml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분수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건 지금 전원 전압이 다 빠진 상태니까 내추럴 리스판스 살펴보면 되죠. 파이널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널은 갈 때까지 가고 나면 전류 안 흐를 테니까 0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썼습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원래 여기는 파이널 밸류 더하기 그다음에 이니셜 밸류 여기 1.48이라 했죠. 1.48 빼기 0 하고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인데 여기 t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35m초 이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t 빼기 35m니까 0.035초라 쓰고 나누기 타우인데 타우도 앞에서 구한 거 쓰면 안 돼요. 회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2번이 오픈된 이후의 회로는 요 회로죠. 그래서 그때의 RL 값은 16.67m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16.67 위로 올려서 예쁘게 쓰면 60이 나와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0.035를 뺐다는 거 주의하세요. 많이들 실수합니다. 그냥 스위치 두 번째 열렸네 하고 얘를 무시하고 쓰다가 이제 뒤에서 다 틀립니다. 조심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세 번째 질문은 150mA 인덕터에 저장된 초기 에너지 값의 몇 퍼센트가 18옴에 방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50mA 헬리가 초기에 머금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옴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둘이 비율을 구하면 퍼센트를 답할 수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가봅시다. 18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데 0과 35m초 동안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네, 요 타임 구간. 요 그림에서 일단은 앞에서 구한 A번 문제의 IL 값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요 A번 문제에서 구한 IL 값을 인덕터 요 VL을 구하기 위해서 IL 요거잖아요. 대입을 해서 V는 Li, 여기는 L 값 넣어서 일단 전압값을 구했습니다. 이 전압을 구하는 의미는 요 노드하고 요 노드 사이에 인덕터도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18옴도 병렬 연결돼 있어서 일단 전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8옴 양단의 요 VL은 18옴 양단에 인가된 전압입니다. 어, 저항에 인가된 전압을 알면 파워 계산하는 건 P는 R분의 V제곱 그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또 바꿨습니다. 시간은 계속 끌어올 겁니다. 여기 1번 스위치만 열렸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에너지가 아니죠. 파워를 적분해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인덕터에 머금고 있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 0부터 35m까지 파워를 대입을 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뭐 이 적분하는 거는 그냥 네, 고등학교 수학이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쭉쭉쭉 계산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때 요 요게 이제 요 18옴에 소비된 에너지 값을 찾은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50mA의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요 그림에서는 초기 값을 구할 수 없어요. 초기는 이것도 닫아야 되잖아요. 둘 다 닫혔을 때가 초기잖아요. 그럼 둘 다 닫혔을 때 초기는 아까 A번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이쪽까지 와야 되죠. 자, 이럴 때 아까 초기에 흐르는 전류가 0 마이너스일 때 정말 초기 6A 있었잖아요. 저것만 딱 기억하면 2분의 1 L 초기값 6 있잖아요. 6. 해서 2분의 1 Li 제곱이 에너지 식이잖아요. 나옵니다. 2700mJ를 머금고 있다가 1번 스위치가 이렇게 폭 하고 열리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했죠. 오늘 에너지 소비한 걸 찾았는데 이때 18옴의 에너지 소비가 얼마가 됐는지 계산해 보니 845 정도 나오니까 요 둘의 비율을 이용해서 한 31% 썼네요. 전달됐네요. 이렇게 답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퀀셜 스위칭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RL 회로에 시퀀셜 스위칭 봤는데 그 다음 예제 문제는 RC 회로의 시퀀셜 스위칭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RC까지 보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1.35번에 저항 100K, 50K 보이고 전원 전압 보이고 여기 드디어 캡이 있습니다. 뭐 캡 양단의 전압차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고 스위치가 독특하죠. A에서 내려오면서 B를 지나고 또 내려와서 C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그림 7.35에 그려져 있는 회로 내에 이게 중요합니다. uncharged.
초기 에너지 없다는 겁니다. 대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캐패시터 하나가 초기에 처음에 되어 있대요. 터미널 A. 3 포지션 스위치, 요렇게 생긴 거를 3 포지션 스위치라 하는데, 요거의 터미널 A니까 요쪽이죠. 요 위에 있는. 요 터미널 A에 처음에 스위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지우고 다시 보면, 이렇게 도선이 연결돼 있으면, 이거는 전류가 흐를 루프가 하나도 없잖아요. 클로스드 패스가 없죠. 이거 그냥 꺼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t = 0이 드디어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0일 때 스위치가 포지션 B로 이동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드디어 회로가 연결이 되는데 50km면 아무 일을 안 할 겁니다. 플로팅 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을 B 포지션에 15m초 동안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 15m초가 지나고 나면 스위치는 다시 포지션 C로 이동을 해서 무한대까지 그냥 영원히 거기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 회로가 이렇게 이제 또 바뀌죠. 그 말은 여기가 끊기니까 얘도 아무 일 안 하고 얘도 아무 일 안 하고 이 R 하나랑 C만 남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보면 처음에 오픈돼서 이니셜 에너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B로 가서 스텝 리스판스죠. 전원 전압이 갑자기 캡에 연결되죠. 스텝 리스판스 공부한 거 가지고 답 찾고 그다음 갑자기 또 이렇게 B에서 C로 오니까 이걸 날리는 거니까 에너지원 전압원이 사라졌을 때 요 RC 회로에 무슨 반응이 있을까? 내추럴 리스판스죠. 그래서 스텝 리스판스 다음에 내추럴 리스판스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풀어봅시다. A번 문제입니다. 캐패시터 양단에 전압을 수학적인 식으로 정량적인 식으로 도출해 보시오. VT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VT를 답을 먼저 컨닝을 하고 오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여기 있네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5m초가 지났을 테니까 스위치가 이제 C까지 와서 지났을 때의 답인가 봅니다. 여기 우리 눈에 익숙한 식도 보이고요. 여기도 훔쳐보면 타임 구간이 이거는 B에 머무르고 있을 때죠. 네. 그때 또 답이 이런가 봅니다. 느낌이 여기 T인데 T 빼기 0인 것 같고 얘는 딱 봐도 15m초니까 T 빼기 0.015가 들어있네요. 시계 모양을 봐서 이거는 파이널 밸류고 얘는 이니셜 밸류인데 얘는 스텝 리스판스 답인 것 같고 얘는 딱 봐도 이게 파이널 밸류인데 내추럴 리스판스니까 갈 때까지 가면 남는 게 없겠죠. 여기 이니셜 밸류인가 봅니다. 뭐 답을 쓰나 봅니다. 이게 아마 타임 컨스턴스 RC하고 연관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200이니까 RC 타임 컨스턴트도 스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바뀌나 봅니다. 대충 솔루션들을 보면서 이렇게 풀겠구나 머리에 놓고 앞에 풀었던 RL의 시퀀셜 스위칭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같이 하나씩 읽어봅시다. 이 순간이죠. 스위치가 포지션 B로 움직이는 그 순간에 캐패시터 양단의 초기 전압값은 0입니다. 그쵸? 처음에 애당초 uncharged 되어 있었기 때문에 B로 이렇게 스위치가 와서 이렇게 물린들 이게 이제 충전을 시키겠지만 처음인 그 T = 0 때는 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 전압값은 0입니다. 볼트. 근데 만약에 스위치가 포지션 B에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오랫동안 남아 있었었다면 캐패시터는 아마도 결국에는 400볼트까지 갈 겁니다. 라는 거는 실제 리메인 하지는 못하나 봐요. 그렇잖아요. 15m초만 머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정을 하는 거죠. 영원히 파이널 밸류를 찾겠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영원히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요렇게 전류 흘러서 얘 계속 충전돼서 400볼트, 이쪽도 400볼트 될 때까지 충전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파이널 밸류 400볼트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다음 요 B로 스위치가 연결돼 있을 때 R과 C 얘 둘밖에 없죠. 이럴 때 타임 컨스턴트를 계산해 보면 RC니까 둘을 곱하면 될 겁니다. 100K하고 0.1 마이크로하고 곱하면 100K하고 0.1 마이크로를 곱하면 얘랑 없어지면 밀리가 남고 얘랑 하면 C니까 10밀리. 네.
여기인데요. 10밀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퀘이션 7.5 이겁니다. 일반적인 식을 쓰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일어나는 t 나스의 시간은 이거는 0초 때니까 0이라 쓰면 아래쪽에 있는 제너럴 솔루션 메서드에 t 나스 0 주고 파이널 400 여기 쓰고 초기 값은 없었죠. 충전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타임 컨스턴트는 10밀리 대입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가 한 번 이동했다가 그 다음 이동할 때 15밀리초 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니셜 조건입니다. 이니셜 밸류입니다. 15, 요 타임 구간에서는 이니셜 밸류를 찾으려면 시작 시간인 15밀리초 때의 인덕터 양단의 전압을 알아야 되는데 인덕터 양단의 전압값을 이 15밀리 지난 다음에는 아직 이런 답을 모르고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의 전압값은 유지가 되니 앞에 있는 수식 얘로부터 그냥 대입을 해서 얻자라는 겁니다. 얻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니셜 밸류. 그 다음 C로 붙었을 때 회로는 여기 C 하나랑 여기 R 하나니까 R과 C 곱하면 되죠. 그래서 50K하고 0.1 마이크로하고 곱해야 됩니다. 이게 책에서 이게 자꾸 단위를 빼먹고 있는데 하면 50하고 0.1을 하면 5고 K하고 마이크로는 곱하면 밀리가 남죠. 5밀리초입니다. 그러면 예쁘게 요 제너럴 메서드에 의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리량 전압 VT 인덕터의 전압은 파이널 밸류는 뭐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면 이거 다 사라지니까 안에 전압은 없으니까 다 방전되고 없어질 겁니다. 파이널 밸류 찾고 이니셜 밸류 여기서 주고 그 다음에 T 빼기 요거 조심하세요. 이제 이벤트가 일어난 시간 감안하고 그다음에 요 5밀리 초인데 분의 5밀리 분의 1이니까 200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쉽게 예쁘게 정리하면 네, 요 타임 구간에서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두 개인 경우만 했는데요. 이걸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확장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좀 뒤에 연습 문제에 보면 스위치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길 바랍니다. 시퀀셜 스위칭의 개념은 결국 앞서 배웠던 RLRC의 내추럴 스텝 응답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거구나 별거 아니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론과 솔루션 메서드를 모르는 채 이런 문제를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들여다보면 어떻게 풀지?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을 찾은 거죠. 지금은 이런 회로 해석 방법이 다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검증되어서 교과서에도 실리지만 200년 전에는 이거 어떻게 풀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게 학문이 정립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걸 공부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갈까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 책에 있는 풀이 방식과 어, 티어리들, 이론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도 나의 생각과 꼭 비교해 보세요. 그 생각하는 힘을 갖추어야 나중에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또 더 공부에 뜻이 있어서 석사, 박사로 올라갈 때요. 훨씬 더 재미나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기회로 배웠으니까 대학원 가면 전기회로 뭐 3나 4나 5가 있습니까? 또 가르쳐 주면 배우고 드립다 잘 외워서 문제만 잘 푸는 그거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역량을 그럼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언제 찾습니까? 지금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책을 읽기 전에 나라면 어떻게 풀까? 단 30초라도 좋으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책에 있네 외워 이렇게 푼대 하고 또 연습 문제 한 300개, 500개 풀어가지고 문제는 디립도 잘 푸는데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이러면 그냥 그렇게 풀어야 답이 나와. 그래야 학점을 잘 받아. 그래야 100점 받아. 라는 마음이라면 나중에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만의 솔루션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선배들이 어떻게 학문을 정립해서 이렇게 책으로 남겨놨구나 하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스텝은 또 뭐가 있을지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그 적분기 얘기로 갈 겁니다. 적분 증폭기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데요. 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B번하고 C번은 너무 쉬워서 안 할게요. 그냥 그림 그리면 되고 200볼트이니까 그냥 왼쪽 좌변에 200 쓰고 T 찾는 문제라서
이건 뭐 연습시키는 문제라 별거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적분 증폭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이게 입력 신호를 싹 다 더해서 출력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따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와닿을 테니까요. 이게 이런 입력 이게 인풋 신호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소스 라인에서 들어오고 있는 전압이 일정한 뭐 이게 1볼트일 수 있습니다. 쭉 오다가 뭐 이게 1초라고 하면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 1볼트로 내려가서 또 쭉 가다가 다시 2초 때 원상복구하고 0으로 가는 뭐 이걸 만약에 이렇게 더 올려서 반복되게 그리면 이게 디지털 컴퓨터의 클락 신호입니다. 뭐 여기 이제 보통 3기가 뭐 이렇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기가헤르츠라고 합시다. 요즘에 뭐 한 3.5기가헤르츠 전후잖아요. 1기가헤르츠니까 이게 한 주기를 이렇게 돌고 나면 요 시간이 1기가분의 1이겠죠. 1초에 1기가번 도니까 뭐 1초 나누기 주파수 하면 얼마인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런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이 주파수를 이 주파수 클락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에 따라서 이 신호에 있는 이 면적을 더해야 되는 연산을 해야 되면 해야 될까? 그런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회로를 설계한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적분 증폭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 그림을 그냥 이게 x고 이게 y다 생각하고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아래쪽에다가 x, y 주고 y는 fx를 적분한 걸 그림으로 그리시오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아래쪽 보면 적분값이 각 시간마다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칭해서 대응식해서 보면 저런 계산기를 어떻게 회로 이론에서 배운 이 얘기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챕터 5에서 OPF 가지고 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만 했는데 이건 적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 나오는 대로 출력 전압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이 회로의 출력단에서 얻어지는 전압은 뭐에 비례하냐면 인풋 전압의 적분 값에 비례하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Integrating Amplifier라고 하는 적분 증폭기를 설계를 했는데 설계된 회로는 뭘로 구성했냐면 이상적인 OP앰프, 이상적인 거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 브랜치라고 했으니까 아웃풋 단에서 인풋 단으로 끌어오는 브랜치 라인에 캡을 하나 달 거고요. 앞에서 공부할 때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 라인에 리지스터를 넣었었는데 이제는 캡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또 저항 하나를 썼는데 얘는 직렬 연결을 시그널 소스에 직렬 연결시켰습니다. 저기 있는 문구를 읽어보면 시그널 소스에 RS가 직렬 연결돼 있고 피드백 브랜치에 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OP앰프를 출력단, 그 다음에 입력단인데 이게 두 개의 입력을 가질 텐데 인버팅 입력단에 소스 라인을 붙였고요. 난 인버팅은 접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출력 잔압 V는 입력 잔압 VS의 어떤 함수의 형태가 나올까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적분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적분 증폭기는 출력을 해냅니다. 시그널 소스의 적분값을요. 하지만 뒤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OP앰프니까 최대 최소 전압값 구동 전압 안에서 출력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OP앰프의 세츄레이팅 되는 현상은 피하는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적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값 자체가 Vout이 VCC 이 값보다 커지게 나오려고 하려면 이 OP앰프의 구동 전압을 올리든지 아니면 회로 설계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VCC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출력 전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이 회로를 여기 있는 인테그랄 앰플리파이어를 해석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인데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요 두 노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0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요 노드에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들어오는 전류 두 개의 합은 나가는 전류 뭐 0이지만 0 전류가 된다라는 거니까 들어오는 전류는 요거 두 개죠. 요 IS라고 썼습니다. 소스에서 흘러 들어온 전류 IS가 있고 피드백 라인을 따라오고 있는 이 전류 IF가 있는데 요 둘의 합은 나가는 전류 I 뭐 책에서는 I 마이너스죠. 인버팅 터미널로 들어가니까 이 I 마이너스 0이라는 겁니다. 나가는 전류 0. 그다음 또 이상적인 OPM프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의 전압값과 플러스 단의 전압값은 버추얼 쇼트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금속 도선을 넣어서 쇼트 시킨 게 아니라 간의 전압이 같아지도록 회로 내부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VN과 VP는 같을 겁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로 설계의 경우에는 V 플러스가 지금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V 플러스가 0이고 근데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는 버추얼 쇼트 되어 있으니 V 마이너스도 0이죠. 그 말은 요 노드가 사실은 버추얼 그라운드가 된 셈입니다. 그 얘기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나씩 풀면 됩니다. 첫 번째 IS는 어떻게 구하지인데 IS는 여기가 0볼트고 이쪽이 VS니까 여기로 가는 전류는 R분의 VS 빼기 0 해서 R분의 VS 빼기 0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라인에 흐르는 요 전류값은 여기가 출력단이 Vout이고 이쪽 노드가 0볼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캡이니까 캡의 전류 전압 관계. 그래서 캡에 흐르는 전류는 CF에다가 D V0 D V0 빼기 0에다가 DT로 나누면 되죠. I는 CV입니다. 여기 써졌죠? CF에 D 빼기 0. 여기 IS, IF 대입을 했고 식을 CF 양변으로 나누고 변수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출력 전압, 입력 전압. 그 사이의 관계가 출력 전압을 미분했더니 입력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출력 전압이니까 양쪽을 적분을 하면 결국은 입력 전압을 적분에 노출시켜서 인테그레이팅 앰플리파이어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시간 바운더리를 잘 봐야 되는데요. 뭐 임의의 시간 t까지인데 출발 시간은 t 낫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t 이퀄 t 낫일 때 그 t 낫이 0일 수도 있고 뭐 10밀리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회로의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초기에 출력단의 전압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출력 전압 기준으로 t 낫에서 t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단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캐패시터에 에너지가 일단 하나도 저장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적분은 이렇게 출발하면 돼. 요게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알잖아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잖아요. 이게 0이니까 에너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캡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걸 더하기 0으로 써서 식을 썼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예를 하나 들고 들어와서 요 시그널을 여기다가 넣자는 겁니다. 클락 시그널, 스텝 시그널을 잡아 넣었을 때 진짜 적분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요 타임 구간 0부터 T1까지 요 구간에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지? 여기다가 0 쓰고 여기는 T1까지죠. 그리고 출력 전압은 상수로 VM이라고 하는 값으로 여기 VM 넣고 적분하면 됩니다. T에서 0 빼면 되니까 이렇게 적분돼서 나오겠네요. D는 0이니까 그대로 따라 붙고 답 찾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 구간입니다. T1에서 2T1까지 요 구간에서는 그러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똑같이 유도한식 그대로 쓰는데 요 뒷부분이 달라지겠죠. T1일 때, T가 T1일 때 전압값을 알아야 되죠. VT1을 알아야 되니까 앞에서 유도한 이 식에서 t 자리에 t1을 넣은 게 요 값 자체가 여기 초기 값으로 들어올 겁니다. 대신에 요 t1에서 2t1에서
소스 전압은 VM에서 마이너스 VM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도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적분은 뭐 그냥 마이너스 VM 앞으로 끄집어내고 T 빼기 T1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씩 나온 겁니다. T1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좀 예쁘게 정리해서 두 개가 같은 거라 2가 여기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구간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타임 구간에서 이 이퀘이션을 들고 그림을 여기 그린 거고, 이 타임 구간에서 V낫을 t에 대한 함수로 그린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수 함수를 적분하면 1차 함수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나중에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서 클락을 주면 이게 적분이 되어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제 7.14는 뭐냐? 방금 설명했던 거에 숫자만 넣는 게 예제 문제입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앞에 문제랑 똑같고요. 회로 보면 인테그레이팅 앰플리파이어의 구성도입니다. 이런 것도 한 집에 가서 20번 100지장에 그려보세요. 그래야 달달달 외워집니다. 안 그려보면 나중에 이 위가 플러스인지 아래가 플러스 이게 접지할 때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었는지 저항이 여기 위인가 캡이 여기 앞이었나 엄청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손이 저 인테그레이팅 앰플리파이어를 익힐 수 있도록 여러 번 그려보길 추천합니다. 이쯤 되면 챕터 5에서 배웠던 것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쪽으로 가서 챕터 5에서 배웠던 네 가지 유형의 연산 회로들과 여기서 배우고 있는 적분기를 같이 한번 섞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이 예제 7.14는 그래서 조금 전에 풀었던 회로 문제에서요. 여기 그냥 VM은 50mV, T1은 1초, RS, CF, VCC가 이거 그냥 숫자만 주고 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여기 그냥 숫자만 쭉쭉 대입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고요. 7.15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시퀀셜 스위치인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인테그레이팅 앰플리파이어를 이제 갖다 붙인 예입니다. 이게 마지막 예제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는 아마 이번 학기 초에 이런 문제를 주고 출력 전압을 여기 있는 8V, 10V를 줬으니까 얼마가 될까요? 답으로 써보세요 해서 이게 답이 출력 전압이 여기 있네요. 답이 있고 9초 지났을 땐 답이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출력 전압이 마이너스 6V가 나올 때까지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거 물어봤으면 아마 여러분 엄두도 손도 못 대는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손을 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여기 읽어보면 스위치가 컨택을 터미널 A와 만드는 그 순간 여기 이렇게 컨택을 만들었죠. 그랬을 때 0.1 마이크로 패러짜리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이 5V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니셜 조건을 준 겁니다. 그 다음 이 스위치가 터미널 A에 9m초 동안 여기 A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인스턴테이니어슬리하게 B로 옮겼습니다. 9m초 때 이벤트가 생긴 겁니다. 이때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터미널 B에 컨택을 만든 이후에 9m초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더 가야 됩니까? OPM프가 세츄레이션 되려면 OPM프가 세츄레이션 된다는 건 Vout이 마이너스 6으로 가건 마이너스 VCC 또는 플러스 VCC 둘 중에 하나에 가는 게 세츄레이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풀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적분 증폭기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뭐 스위치가 A든 B든 소스 전압에 100K 저항 달리고 피드백 라인에 캡 있고 플러스 단자 접지한 전형적인 적분기입니다. 적분 증폭기입니다. 그럼 출력 전압 V낫은 여기 왜 이게 빠져 있지? 이렇게 하나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이게 그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있을 겁니다. 아웃풋 볼티지 스위치가 터미널 1 여기 터미널 A에 있는 동안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죠.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그냥 식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요게 RS 역할을 할 거고 이 0.1 마이크로페러지 CF 역할을 할 거고 입력 전압은 여기서는 요 녀석이 입력 전압입니다. 근데 부호를 잘 보세요.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V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력단 여기 V 아웃의 초기 전압값인데요. 요게 접지돼 있으니까 얘도 버추얼 그라운드 돼 있는데 이게 0볼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요 방향이니까 이 아웃풋 라인은요 0볼트보다 플러스 5만큼 밑으로 내려가죠. 플러스에서 밑으로 볼티지 드랍이죠. 마이너스 5볼트일 겁니다. 초기 출력값은. 그래서 여기가 초기 출력값이 마이너스 5구나 하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RS하고 CF는 대입하면 되고요. 시간은 0초부터 출발해서 임의의 시간 t인데 결국 이제 9밀리초 때 이 출력 전압값은 또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반대로 B로 이동할 거니까. 어쨌건 이 t는 최대 9밀리초고 0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이 타임 구간 안에 출력단의 전압값은 앞에서 유도한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물론 이 식을 유도하는 건 여기 버추얼 쇼트 그라운드 되어 있는 이 지점에 KCL을 써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나가는 전류 뭐 없죠 0입니다라는 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외워두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숫자 대입해가지고 식 예쁘게 쓰고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죠. B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얼마나 지나야 OPM프가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몇 초가 지나야 됩니까니까요. 근데 9밀리초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출력 전압은 최초 마이너스 5볼트에서 몇 볼트로 바꿨을까? 9밀리를 대입하면 되죠. 밀리하고 1000 사라지니까 9 빼기 오니까 4볼트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5에서 4로 올랐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6하고 6 사이인데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4까지 갔으니까 요 구간 안에서는 세츄레이션 현상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낙서한 거 좀 지우고 스위치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9밀리초부터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 8볼트가 또 여기 출력단에 계속 쌓이게 되어서 적분 형태가 될 텐데요. 스위치가 B 터미널로 이동한 이후에 아웃풋 전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데 위에 있는 이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요게 RS가 될 거고 요게 CF가 되겠죠? 똑같이 수식 넣고 다만 시작은 9밀리부터 임의의 시간 t까지고 초기 값이 플러스 4에서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은 그냥 전개하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이 몇 초가 지났을 때 진짜 이 출력 값이 뭐가 될까 인데 이 수식의 모양을 잘 봐야 마이너스 6으로 향해 갈지 플러스 6으로 향해 갈지인데 현재 출발은 플러스 4에서 시작했는데 이 시간을 t 값을 올리면 계속 빼기 되니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5볼트에 시작해서 4볼트까지 간 다음에 이때 9밀리초죠. 다시 쭉 내려가서 아마 마이너스 6볼트에 세츄레이션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이꼴 마이너스 6이라 두고 그때 이 t가 세츄레이션 되는 시간 ts라고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TS를 구하면 21.5 밀리세컨이 나와서 21.5 밀리세컨이 지나면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약 노트는 하나하나 뭐 읽어가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쭉 다 읽으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챕터 7 마치겠습니다.